11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텐션 올려. 텐션. 네, 지금 텐션 올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카나바의 민채이쿤이었고요. 예, 이 나이 저보고 텐션 올리려고 같이 발악하고 있는 매너입니다. 네, 오늘 메인 주제, 메인 테마. 요즘에 한국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죠? 남자와 여자의 성 갈등, 성 대결. 혹시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제 이준석이랑 페미니스트 신지혜랑 이렇게 논쟁을 했던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백분 토론이었죠? 네, 백분 토론. 예, 봤어요. 그거 굉장히 핫하죠, 그게. 그렇죠. 특히 20, 30대에서는 특히나 이 성대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네. 느끼고 있어요. 그 제가 잘 들어가는 한국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좀 남초 커뮤니티예요.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성대결 그리고 한국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좀 놀라워요. 아,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한국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을 봐라. 일본의 페미니즘을 봐라. 저렇게 있어. 몰락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하는 글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일본의 방송 같은 거 갖고 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일본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나오고 이래. 그런 것들 카메라 찍는데 이 페미니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훌륭한 성진국.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일본 페미니즘이 몰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건지 그거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이쿤의 입장은 그러면은 뭐 일본의 페미니즘은 몰락하지 않았다? 일본의 페미니즘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주류였던 적이 없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약간 신기루? 네. 신기루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 주장들이. 그쵸. 그래서 1부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케인 텐션이 떨어졌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들다. 일단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이 마케이누 세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한국에서도 요즘 들어 더 많이 들려오는 단어인데 유튜브 혹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일본 페미니즘은 왜 몰락하였느냐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 그러면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1990년대 일본의 페미니즘 바람이 불어와서 평등을 넘어서 남자 죽이기식 운동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가 영화 악인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그 성추행 누명을 씌우는 게 일본이다. 이게 페미니즘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990년대? 네. 근데 내가 악인은 못 봤지만 네. 그래도 내가 하진 않았으면 봤는데 네. 이거 2000년대에 나왔을걸요 아마? 맞아요. 일단 모티브 사건이 2005년이고 영화화가 된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부터 이게 어긋나 있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 영화 악인 같은 경우에도 원작 소설이 2007년작이에요. 물론 소설이 만들어진 거랑 소설이 발간된 거랑 그 내용 안에 그쵸. 있는 내용의 시대가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채팅 사이트가 나오면서 네아이케 아플이, 그러니까 네아이케 아플은 아니죠. 네아이케 사이트 그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다.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게 발달된 시기니까. 네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내용 자체가 페미니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는 이제 법정 윤리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 일본의 엘리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 이게 사실은 엔자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 네. 근데 이게 성추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네. 검찰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라고 하나요? 맞아요.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검사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그렇게 믿는 거. 그쵸. 얘네들이 실패할 리 없다. 일본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게 99%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에 관련된 영화였죠,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거였나요? 악인은 이것도 다른 건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어떤 착한 청년이 있는데 어떤 여자를 구해줘. 근데 이 여자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어.
그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를 이 착한 청년한테 풀어요. 그 어떻게 풀었냐?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구해준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었어. 그러면서 막 지금 뭐 해주지 않으면은 네가 날 강간했다고 고소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아 진짜? 네.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은 백방 유죄가 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분노를 해가지고 여자를 죽여.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대충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랑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랑은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만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일본 페미니즘 이래가지고 남자 죽이게가 시작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본인의 주장을 위해 가지고 근거 없는 외부적인 요소를 끌고 와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하는 예네요. 그쵸. 그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 요리를 할 때 식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요. 그러면서 뭐 고기를 자르다 고기에 이 피가 묻었어. 근데 그 칼과 피 묻은 것만 캐처를 하면은 그쵸.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요리를 하는 것 뿐이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거. 그래서 그 글의 주장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초식남들이 증가하게 됐다. 그러면서 출산율, 미혼율이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 1990년대 페미니즘을 주장을 하던 그런 당당했던 10대, 20대 여성들이 30, 40대가 되면서 계속 미혼인 상태. 그리고 일본의 경기 불황이 장기화돼서 이 미혼 여성들이 빈곤하게 된 거죠. 이 미혼 여성들을 마케이누 세대라고 부른다. 패배자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런 마케이누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10대, 20대들 지금 여성들이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여성력을 가꾼다. 여성력? 예. 여성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성력이라는 게 여성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뭐랄까 여자함 막 하늘하늘한 거 같고 남자를 위해 가지고 오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 하는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겨드랑이 털 관리 잘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眉毛관리 잘해야 된다. 그 눈썹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것도 있다. 항상 티슈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가 뭔가 필요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요구에 답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바꾸는 게 다 이런 페미니즘이 몰락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났으니까 한국도 곧 일어날 거다. 일본을 보면은 뭐 10년 후에 한국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설명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잘 들지 못해요. 그렇구나. 네. 이 설명이 진짜 사회적 현상을 적절히 설명한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은 이 마케이누 세대 이번 이 테마의 트리거가 되는 마케이누 세대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마케이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이 마케이누가 단순한 패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30살 때의 미혼 여성까지 의미하게 된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처음 사용된 것은 사카이 준코 씨가 2003년에 출판한 에세이집 마케이누의 토고에, 한국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패배자의 뒷말?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에서 처음 사용하게 돼요. 사카이 준코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30살을 넘긴 아이가 없는 미혼 여성을 지칭하여 이 마케이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성언을 보낸 거죠, 이건. 비판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육아야말로 여자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힌 한편 결혼보다 일, 가정보다 하고 싶은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 198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획득했지만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진짜 1도 할 게 없는 여성, 그리고 결혼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여성도 늘어나게 됐죠. 그렇죠. 지금은 남자도 주부를 하는 등 뭐 사회에 있어서의 성별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어느 정도 좀 옅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결혼을 못했다라는 이유로 자학적으로 나는 패배자다. 이 패배자라는 게 마케이누라는 거죠. 나는 패배자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종의 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되어지죠. 네. 이 마케인이라는 게 왜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자다. 맞아요. 그때 그 루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좀 자조적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반 이제 농담 삼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이런 식으로 맞아 나 루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180 이하 루저라는 말이 돌고 나서 실제로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죠. 근데 그 말 이후에 실제로 180cm 이하의 남자들이 되게 장난 삼아가지고 그럼 나도 루저인데? 라는 느낌의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나도 그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마케이누라는 거는 오히려 좀 그 느낌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마케이누와 180cm 루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까? 제가 느꼈던 차이는 발신했던 사람, 맨 처음에 180cm 밑엔 루저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과 마케이누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 같아요. 목적도 다르고 180 이하는 루저라는 거를 여자가 말을 했죠. 남자가 아니라. 그쵸. 근데 이제 마케이누라고 한 건 자기도 마케이누고 우리 모두 마케이누다. 자기가 그 마케이누에 해당하는 여성이 말을 했으니까. 그쵸. 오히려 메시지가 좀 달랐지. 네. 성격이.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책을 보면은요, 이 마케이누는 이제 미혼 그리고 자식도 없고 30대 여성을 정의를 했어요. 아무리 그 일에서 유능을 해도 일을 잘하고 미인이고 인기가 많아도 30대 독신 아이 없는 여자는 마케이누다 라고 정의를 해요. 굉장히 이제 굴욕적이기도 하고 자학적인과 동시에 신랄한 분석인데, 이 책에서는 저자는 이제 마케이누를 독신형 마케이누랑 기생충형 마케이누로 나눠요. 재밌죠? 그리고 이 마케이누의 특징을 그 거주하는 곳, 그리고 이제 사고, 그다음에 외견, 그러니까 외관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처세술 어떤 식으로 이 마케이누가 처세를 해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은 마케이누가 되지 않기 위한, 어떻게 하면 마케이누가 안 되게 하는 거, 안 되기 위한 그 10개조 10개 조항. 네, 10개 조항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10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불륜하지 않기. 네. 그러니까 이 마케이누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본인이 불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지 않기. 네, 그쵸. 라는 거죠. 두 번째, 껄렁껄렁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기. 어떤 거예요? 한번 해줘요. 야, 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안 된다. 네, 그거를 여자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야. 완전 아니지. 사귀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여자랑? 난 이쁨 사귀고 싶은데. 세 번째, 발짱 끼지 않기. 남자한테 발짱을 끼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이렇게 발짱 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리감을 두려는 거. 그렇지. 벽을 치는 거. 네네. 남자가 봤을 때 이제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네 번째는 여성 잡지를 읽을 것. 일본의 여성 잡지 읽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성 잡지에 딸린 부록이 목적이었어요. 아, 진짜? 여성 잡지는 안 읽었어요. 사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게 넘기긴 했는데, 그냥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으로 뭐 화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번 트렌드한 옷 그 코디는 뭐 이런 거다, 막 그런 거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뻐 보이기 위한 것들, 그리고 남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들이, 그 노하우가 이 여성 잡지에 써 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런 네 번째 여성 잡지를 읽기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 내추럴 스타킹을 애용하기. 저 이거 순간 의미가 잘 몰랐는데 이게 그건 거죠? 망사 스타킹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색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검은색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30 그거? 그걸 뭐라고 하지? 30도시 뭐 어떻게 그렇게 전문적인 거가 아니요? 몰라. 그거 있잖아. 100짜리 있고, 뭐 아닌가? 색깔로 따로 있고, 그
그 촘촘한 정도? 내가 너처럼 변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촘촘한 정도가 비추는 거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 색깔이랑 결국에 이 내추럴 스타킹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를 보충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 남자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런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내추럴 스타킹을 이용하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남자 마음에 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봐요, 나는. 저 뇌가 썩었나 봐요. 난 느꼈어. 알고 있어. 무슨 남자가 스타킹에 100인이 30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네. 6번째, 솔로 여행 안 하기. 혼자서 여행 가지 않기. 네. 이런 것도 갈 거면 남자랑 가라. 어. 그리고 7번째, 동성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이거 많죠. 예. 특히 이제 여성 직장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10명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한 3, 4명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얘기를 걸면은 9명이 싫어하잖아요. 맞아. 그거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8번째, 성으로 안 불리도록 하기. 이거는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거죠. 일본에서는 성과 이름이 있는데 이름으로 부르면 약간 친밀한 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밀한 관계끼리만 이름으로 부르죠. 네. 그러니까 누구누구 상보다는 이제 스타노 나마에 그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빗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 이름 뭐가 있을까? 하마사키 아유미라고 하면은 하마사키상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직 거리가 좀 남아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 하마사키상이 아니라 아유미로 불릴 수 있도록 거리를 좁히자라는 게 이 8번째 조항이죠. 그리고 9번째, 괜찮아라고 안 하기. 와, 이건 무슨 말이야? 저도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쉽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건가? 난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가능한 도움을 요청을 할 것? 그러니까 이게 그쵸. 맞아 이거다. 도움을 요청할 것.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커버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이저요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뭐가 잘 안 돼요 하면 남자가 이제 도와주려고 오잖아요. 알고 벌써 그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걸 노린 것 같아. 맞아. 이건 또 이야기가 좀 탈선할 수도 있는데 데키로나노 사시스세소.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능력 있는 여자의 사시스세소. 이건데요.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사시스세소가 한국어로 치면 뭐 기흥, 니은, 이글, 리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아이우에오. 잠깐만, 이거 아이우에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지. 둘이서 왜 그래? 그거는 좀 알아주세요. 알파벳? 알겠어. 오케이. 알아주세요, 그런 오케이. 거. 불러볼게요. 사스가, 이게 역시나. 역시 누구누구상. 역시 누구누구씨. 약간 이런 거죠. 시라나카타. 이게 그거죠. 나 몰랐는데. 너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약간 그런 거? 표정 연기는 하지 마세요. 약간요. 오케이. 스고이. 와, 대단해. 약간 그런 거죠. 센스 데스네. 센스 좋네요. 소난다. 그렇구나. 약간 이게 데키로나노 사시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남자한테 이런 말을 맞으면 딸랑거리기 위한. 맞아요.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의 한층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었는데 아세요? 아이우에오지? 아이우에오. 반대로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나 아까 못 들었는데 진짜.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오케이. 아이우에오 다시 해볼게요. 표정 연기는 하지 말고. 네. 아게나이. 이거 안 줄 건데? 일어나이. 필요 없는데? 우고케나이. 못 움직이겠어. 힘들어가지고 못 움직이겠으니까 좀 도와줘 이런 거야? 그쵸. 에라베나이. 못 고르겠어. 네가 대신 골라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한국 남자 앞에서 하면 졸라 짜증낼걸. 그럴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오세나이. 이거 벨 못 누르겠어. 대신 눌러줘.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여자들의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9번째 항목 다이조브라고 말 안 하는 거. 괜찮아 라고 말 안 하고 이제 남자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빈틈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10번째 장기적인 시야로 보기. 마케이누의 이제 소비 습관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마케이누들은 캐시플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토크가 없대. 저금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야로 봐서 저금도 잘 하고 그래라
라는 게 이제 내용인데요. 재밌었던 거를 몇 가지 찾아보면은 일단 이 30대 미혼 여자 이 마케이누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다. 끝났다 이제 이거. 아, 나 이 얘기 몇 번 들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되는 거지. 주부라는 게 부인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로 전직을 하는 거야. 아, 왜냐면 좀 진지하게 개나 고양이가 생기면은 개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져. 맞아, 데이트를 맞아, 못해. 새 남자를 못 사귀어. 맞아. 끝이야. 돈도 들어가지. 얘네들 계속 관리해줘야지. 그럼 외박도 못하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인용을 해보면요. 이 마케이누 패배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판매는 돼요. 네. 판매는 되는 위치인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를 비교를 하자면은 제조 연도가 좀 된 거지. 제조 연도가 좀 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선입 선출이잖아요. 네. 앞에는 놓여 있어. 근데 이제 똑똑한 애들은 그걸 뒤에 보잖아. 거부터 올라가지. 제조 연도를 보고 뒤에 거부터 올라가잖아.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부터 올라가지.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저자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아저씨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은 존재라고. 아, 저희가 알죠. 아, 진짜? 네. 어떤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언제까지 팔릴까요? 25일. 그쵸. 25일까지 팔리는데 26일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필요가 없어지잖아. 여자의 나이를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25 넘은 여자들은 이제 안 팔린다. 그쵸. 필요가 없는 소리는 가치가 가치가 떨어져가는 존재들이다. 그쵸. 똑똑한 소비자는 뒤에 거부터 가져간다. 우리 제이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시는군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거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꽤나 시니컬적인 에세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자는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마케이누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마케이누가 있다고 분류를 해요. 네. 그리고 마케이누가 되지 않기 위한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소 자학적이고 구육적인 정의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이 마케이누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조언. 이게 바로 역설적인 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셨던 자기 객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저도 2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제이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흥미진진해요. 아, 장난 아니야. 기다려봐, 씨. 쩔어. 이게 바로 그 뭐랄까 어음남발 백지수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의 책이 아닌가 조언을 해주는 책이죠. 결국.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케이누 세대와 초식남, 이 초식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일본 페미니즘의 몰락을 시킨 주 범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식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떠돌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박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좀 찾아서 공유를 해볼까 해요. 네. 마케이누 세대와 초식남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일단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성의 삶, 결혼관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잖아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버블 시기에 이상적인 남자의 조건은 3고였어요. 이 3고가 뭔지 아세요? 네. 이거는 저거죠. 고학력, 고수입, 그리고 고신장. 키가 클 것. 이 세 가지. 이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돈도 많고 과시하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점점 엄격해지는 거야. 심사가 엄격해지는 거야. 이 기본적으로 다 고수입이야. 버블식이라서 돈이 다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수입은 다 고수입이니까 거기서 다시 더 엄선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야지. 네. 그게 바로 고학력, 고신장 이렇게 되면서 빡세진 거죠. 그리고 이 3고가 유행을 하고 그 직후에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잔 술 마시러 가는 그런 선술집집
그러니까 남자의 성역에 발을 들이는 여자들이 증가를 해요. 이게 오야지가르. 이게 바로 그거죠. 남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골프장 같은 데 가는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겠어요? 막 사업하거나. 돈 좀 있고 예. 나이도 좀 있을 테고. 이 오야지게르라는 게 직역을 해보자면 아저씨 걸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들을 찾는 여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찾아러 가기 시작했다. 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03년에 이 콜럼니스트의 사카이 준코 씨가 책을 출판하는데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케인노 토우가 데히트를 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30대 이상 미혼 아이 없는 여성을 마케인노라고 부르는 이게 사회적인 현상까지 되는데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이 책이. 엄청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반인 거죠. 2000년도 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나왔던 게 마케이노. 그리고 이 초식남이란 단어는 2009년 10월에 네. 이것도 콜럼니스트 이 후카사와 마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하게 돼요. 10년 아니고 6년 정도 텀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초식남이 등장하게 된 이 책을 보면은요, 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나와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직장 이외에 어떤 때에 가장 삶의 가치를 느끼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의 대답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성을 만났대 라는 질문, 그러니까 대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는 남자의 숫자가 2000년대 초랑 2000년대 중순이랑 비교를 하면은 현저히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남자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초식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한테도 네.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남자의 여자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는데 여자의 남자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에 대한 적극성이 이제 남자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여자는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그쵸. 거네요. 근데 이게 2009년. 네. 그러니까 약간 시기가 다르다. 마케이노 세대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페미니즘인지 왜 등장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왜 등장했는지는 이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초식남의 특징과 등장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외노 형은 초식남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초식남 있어요. 이거 제가 알잖아요. 일본인 남자친구는 별로 없거든. 아 그래요? 굳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남자인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막 있다고 하면은 이제 거래처 사람이라든가 내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이 많지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예전에 좀 자주 놀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되게 멀쩡해.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근데 일단은 좀 조용한 성격이긴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와 술 먹으러 가자 이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그래 오늘 시간 괜찮으니까 같이 먹으러 가. 여성스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성 아니고 그냥 좀 조용한 건데 네네. 걔가 별로 여성과의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괜찮아 보여요. 어느 정도 이제 일부 계층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을 것 같고 너 여자친구 안 사귀냐? 이러니까 관심이 없어. 난 별로 여자친구 원하지 않아. 지금이 좋아. 진짜 그냥 그 글자 그대로의 초식남. 딱 그대로였어요. 그 보면서 난 되게 놀라웠거든. 여자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구나. 심지어 이제 다른 여자들이랑 걔랑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술 취하고 이제 꺼리끼 먹고 이 여자애가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남자친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은연중에 뭔가 조금 나오긴 하잖아 그런 게. 일절 없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술 마시고 그래 마치고 나서도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요 하고 여자도 이제 걔한테 오빠 한잔 나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 걔는 아니야 괜찮아 나 집에 가서 취미생활 해야 돼 이러고 짤 없이 자르고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얘는 진짜 초식남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자와 대화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게임을 하겠다. 바람직하네요. 바람직한 거죠? 너도 설마 아니 그런 식으로 라이벌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 바람직. 난 상관없어. 늦었어 나. 형이 생각하는 초식남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스페이스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거. 남과 얽히는 거를 이런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성에 대한 연애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 비교해가지고
굳이 이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동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은 거에서는 네. 특징이 물욕이랑 경쟁 욕구가 별로 없는 거.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1990년대라든지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거지. 소유하고 싶은 거지. 지금 어렸을 때 소유를 못했으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소유를 하고 싶은 게 큰데 초식남들은 풍요로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버블기도 있었으니까, 부모가 버블기였으니까 그렇죠. 원했던 거는 사주고 어렸을 때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무력도 별로 없고 경쟁력도 없는 게 이때 막 유토리 세대, 유토리 교육 들어보셨나요? 예, 알아요. 어떤 거예요? 유토리 교육이 그 유토리 교육이라는 게 일본의 교육 정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한국이랑 비슷하게 엄청나게 경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경쟁보다는 좀 더 인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단체 생활이라든가 이 사람이 사회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고 커뮤니케이션 그러는데 능력,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그 이제 얘네들이 초식남이 등장하기 전 세대가 이제 단카이 주니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때가 이제 언제지? 1971년, 막 1974년 네. 이때 태어난 세대인데 이게 인구 숫자가 엄청 많았던 세대인 거죠. 저 전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가 뭐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어. 네. 인구가 적고 이런 식으로 유토리 교육이랑 맞물려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안 시키는 거죠. 너네들 모두 화합하고 우리 다 같이 1등 하자. 약간 1등, 2등 아니지. 1등 하자도 아니야. 그냥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 맞아. 그냥 우리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Love and peace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연기하지 말랬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 욕구가 줄어들고 남을 이겼을 때 얻는 성취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1등을 남을 제치고 1등을 해봐야지 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네.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출세욕도 떨어져. 딱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할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죠. 모티베이션도 많이 안 생기고 위를 가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안 생기고 내가 여기서 톱이 돼야겠다. 네. 내가 여기서 임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다니고 돈 벌고 안정적인 삶 살면 되는 거 소소하게 나는 나만의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런 게 이제 초식남의 특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블기랑 비교해서 여자한테 인기를 얻고 싶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겼던 게 버블기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는데 아씨군. 형 이거 아세요? 나 와이프한테 배웠어. 아 진짜요? 저거지 남자를 이제 어떤 상황에 쓸지에 대해 가지고 나누는 거지. 맞아요. 차 태워줄 남자, 뭐 메시도 있을 거야. 밥 먹여줄 남자. 맞아요. 놀 남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 좋은 거 배우셨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씨가 이제 아시의 약간 귀엽게 얘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클럽 같은데 나이트에서 놀다가 이제 그 슈덴 이제 막차가 끊겼어. 그럴 때 자동차로 날 데리러 주러 올 남자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아씨라는 건 이동수단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스테이터스였던 거예요. 버블기의 그 여자애. 얼마만큼 이렇게 부릴 수 있냐. 그렇지.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가진 자동차, 자기가 가진 재력을 여자한테 뽐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한국이랑 얼추 비슷한 면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공작이 자기 날개를 펼쳐가지고 나 대단해. 그러니까 나랑 하룻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지금, 밤 어때? 네, 지금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없는 거지.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화 됐잖아요. 네. 그 경기 침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 지갑 사정이 넉넉치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쓸 돈 없어. 그냥 난 내 취미,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도 돈이 다 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아니면 주택 이런 꿈도 못 꾸고 그 여자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려는 게 커지면서 초식남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칼럼니스트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어느 순간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초식남이 되는 남자도 있고 안 되는 남자도 있는데 같은 동일한 상황 내에서 좀 자라온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남자 없는 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성향 같은 건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 성향이 얼마만큼 더 발현이 되냐? 네. 그게 사회적으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요. wen호 형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교육 같은 거라든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은 다 같은데 이제 누구는 초식남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더 발현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그 차이를 해서 얘기했는데 네. 대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 내용에서도. 어떤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약간 사회적인 영향이 많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 세대 버블기에 비교해서 장래가 불안한 거라든지 경쟁을 못하게 되는 거, 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고백을 잘 안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대보다 커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가지고 지금 이런 초식남이 탄생을 했다, 발현을 했다라는 그쵸. 건데, 그러면은 애시당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초식남은 결국에는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발으로 태어난 세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페미니즘은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식남은 단순히 이제 페미니즘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좀 정리를 하면은 경쟁을 없앴던 일본의 유토리 교육, 네. 그리고 이제 버블 때와는 다르게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얇아진 지갑 사정, 네. 그로부터 이제 자기한테 투자를 하게 되고 남한테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용 불안 등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 그런 거에서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지게 되고 연애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된 것이 아무래도 이 초식남의 배경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이제 마케인 세대라든지 초식남에 대한 걸 통해서 페미니즘이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반박 아닌 반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근거를 가지고 이제 2부에서는 일본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다뤄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나가와 현민 제이쿤이었고요. 아유, 제이큰 얼굴이 반쪽이 됐어. 힘들어가지고. 네, 중년어덕 외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